쿼리 튜닝만으로는 미래를 못 버틴다. 데이터 흐름의 설계자가 되라. 자동화 툴이 성능 최적화와 인덱싱까지 다 해주니까 단순 유지보수로는 입지가 사라져.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의 고성필입니다. AI와 함께하는 마이브 코딩 시대, 테크 동향도 AI와 토크하면서 알아보는 마이브 토크,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 AI가 개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DBA들은 요즘 같은 AI 시대 어떤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마이브 토크에서는 AI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기존에 이런 DBA라고 하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지금 어떤 챌린지를 받고 있고 AI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어떤 스킬셋이라든지 어떤 준비를 지금 해야만 될까? 고필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지금 솔직히 제일 땀이 나는 포지션 중 하나야. 예전에는 쿼리 튜닝하고 백업 스케줄 짜고 장애에 복구하는 게 메인 업무였는데 이제 AI 기반 데이터베이스 자동화 툴들이 그걸 점점 다 해버리고 있거든. 예를 들어 성능 최적화나 인덱스 추천까지도 AI가 자동으로 해주니까 내가 이 테이블 인덱싱으로 성능 올렸습니다 같은 자랑은 더 이상 경쟁력이 안 돼. 챌린지 첫 번째는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 폭증이야.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단순 SQL이 아니라 NoSQL, 클라우드 네이티브 DB까지 뒤섞이면서 복잡성이 확 올라가고 있지. 두 번째는 보안과 규제 준수. AI가 데이터에 접근하고 학습하는 만큼 데이터 거버넌스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운영만 하는 DBA는 감당하기 힘든 레벨이야. 그래서 스킬셋을 업그레이드해야 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는 기본이고 DB 아키텍처 설계 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AI나 자동화 툴을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살아남아. 즉, 내가 직접 손으로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가 제안한 변경을 검증하고 데이터 품질과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거지. 고PD, 이거 듣고 있으면 약간 DBA들 표정이 벌써 파래질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설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설계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걸 말하는 거지? 고PD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설계라는 건 그냥 DB를 깔끔하게 설치하고 스키마 몇 개 만드는 거랑은 전혀 달라. 훨씬 큰 그림을 짜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저장되고 어떤 DB 엔진을 쓸지, 분산할지, 단일화할지, 그리고 장애나 트래픽 폭증 때 어떻게 버틸지까지 전체 설계를 의미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선택과 배치 전략이 들어가. RDBMS냐, NoSQL이냐, 하이브리드냐, 멀티클라우드로 갈 거냐, 온프레스로 버틸 거냐 같은 큰 방향부터 정해야 하지. 그리고 데이터 파티셔닝, 샤딩, 리플리케이션 구조 설계도 포함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쪼개고 복제해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할 건지 계획하는 거지. 또 하나는 보안과 규제 준수 설계야.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감사 로그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안전하게 짜야 해. 마지막으로 AI와 자동화 툴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툴들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을 전체 아키텍처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야. 결국 단순히 SQL 잘 치는 걸 넘어서 데이터가 비즈니스 전체에서 어떻게 흐르고 유지돼야 하는지 설계하는 사람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거지. 너 말을 들어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도메인과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들도 잘 이해를 해야겠네. 이제 DBA가 나는 DB만 알면 된다는 시대는 끝났어. 비즈니스 도메인과 요구사항을 모르면 아키텍처 설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데이터의 중요도, 접근 패턴, 규제 이슈가 전부 비즈니스에서 나오거든.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가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하는지, 특정 데이터는 몇 년을 보관해야 하는지, 고객 정보는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이런 걸 모르면 그냥 DB 잘 굴려봤자 전체 시스템이 엉망이 돼. 결국 DBA는 이제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술자에서 데이터로 비즈니스 목표를 맞추는 설계자로 바뀌어야 해. 솔직히 이건 기존에 그냥 유지보수 위주로만 일하던 사람들한테는 빡세겠지. 근데 이쪽으로 업그레이드 안 하면 자동화 툴이 다 해버리는 반복 업무만 남을 거야. 루틴한 업무를 했던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굉장한 챌린지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다른 일도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고PD, 이거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네. 회사 일이랑 병행해서 스킬 업그레이드 하려면 막연하게 공부해라는 소리로는 답이 안 되지. 딱 몇 가지 집중 포인트를 줄게. 첫째, 클라우드 DB 환경 실습이야. AWS, RD, Azure SQL, GCP, 클라우드 SQL 같은 거 직접 만져보는 게 제일 좋아. 회사 DB만 붙잡고 있으면 변화 못 따라가. 요즘은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가 대세라서 이쪽 이해 없으면 바로 도태됨. 둘째,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관련 학습.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 기반으로 배우는 게 좋아. 데이터 파이프라인, 파티셔닝, 샤딩, DR 설계 이런 것들.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라도 맡아서 구조를 개선해보는 게 제일 큰 경험치야. 셋째, 비즈니스 도메인과 규제 이해. 이건 퇴근하고 공부할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 기회 만들어야 돼. 기획자나 보안팀이랑 회의 들어가 보고 이 데이터 왜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흐름을 익혀야 해. 마지막으로 자동화 툴 적극 활용. AI 기반 DB 최적화 툴들이 많거든. 이걸 써보고 결과를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 툴이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툴을 제어할 줄 알아야 살아남는 거야. 이 고PD 이거 다 하면 루틴 업무만 하던 DBA가 설계자로 올라가는데 꽤 가까워질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요즘같이 AI 시대 때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다루는 DBA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스킬업이 된다면 앞으로 기업 내에서 자기 커리어에서는 또 다양한 또 다른 기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DBA가 스킬업 제대로 하면 그냥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커리어가 확 넓어질 수 있어. 왜냐면 데이터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니까. 첫째, 데이터 아키텍트로 가는 길이 열려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전체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하고 여러 시스템을 연결하는 큰 그림을 짜는 포지션이지. 둘째, 데이터 거버넌스나 보안 책임자로 성장할 수 있어. AI 시대에 데이터 규제와 보안은 폭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이쪽 스페셜리스트는 기업에서 모셔가려고 난리 날 거야. 셋째, 데이터 엔지니어링 리더도 가능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고 AI 학습 데이터 품질까지 책임지는 쪽으로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지. 결국 반복적인 DBA 업무에서 벗어나서 데이터 전략, 보안, 인프라 설계 같은 더 상위 레벨의 역할로 갈 수 있는 거야. 고PD 이거 듣고 있으면 DBA들 갑자기 숨 크게 들이쉴걸? 살 길이 있구나 하고 이대로 서버 관리자 얘기로 넘어갈까? 아니면 DBA 희망론을 좀 더 부풀려줄까? 너 말 들어보니까 진짜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DBA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또 생길 것 같은데 DBA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한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래? 고PD DBA들한테는 이렇게 말할게. 쿼리 튜닝만으로는 미래를 못 버틴다. 데이터 흐름의 설계자가 되라. 자동화 툴이 성능 최적화와 인덱싱까지 다 해주니까 단순 유지 보수로는 입지가 사라져. 대신 데이터 아키텍처, 보안, 거버넌스까지 아우르면서 데이터가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해. 쉽지 않지만 이 방향으로 가면 DBA는 회사에서 진짜 전략적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 있어. 안 그러면 그냥 백업 스케줄러랑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지. 여러분 회사에 신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컨텐츠 마케팅이나 웨비나를 진행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톡IT 서비스를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이나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톡IT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톡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